자,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렇게 먹으면 노화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내추럴 메디신의 저자이신 앨런 게비 박사님의 책을 통해서 이 노화를 콜라겐보다 더 강력한 콜라겐은 여러분들이 활성산소나 과산화지질, 다시 말하면 지방이 썩지 않게 요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1부, 2부에서 공부했는데 3부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 요새 이제 남자 요리사들도 나와서요, 여성분들보다 지금 이 건강 상식이 좀 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마이야르 반응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면서 옆에 요리사를 꾸짖는 분을 한번 제가 봤어요. 자, 마이야르 반응이 뭔지. 자, 이번 시간에는요 노화를 촉진하는 이 조리법인 AG 최종 당화산물이 바로 당뇨병의 원인이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통한 많은 암 환자들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부들이 요리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당화가 뭐냐? AG 최종 당화산물이란 뭐냐면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s의 약자입니다. AG. 그래서 노화를 의미합니다. 이 노화를 콜라겐 아무리 드시면 뭐예요? 이렇게 드시면 소용없어요. 단백질에 당분 넣어서 드시면 소용없습니다. 노화가 막 팍팍팍 빠른 속도로 촉진이 돼요. 당화가 뭐냐? 글라이케이션이 뭐냐면 요리할 때 120도씨 이상에서 단백질이 요 단백질 고기 뭐 스테이크나 뭐 이런 고기 단백질이 과당이나 포도당과 같은 당분, 설탕을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고기 젤 때 어떻게 하세요? 고기에다가 뭐 넣어요? 설탕 넣어서 재시죠. 그렇게 단백질과 설탕이 결합이 돼서 당화가 되면 글라이케이션이 되면 마이야르 그 다음 단계가 마이야르 반응을 거쳐서 노화의 원인이 되는 AG라는 독소가 생깁니다. 자, 이게 뭔지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자, 이 AG는 혈관의 콜라겐을 손상시켜요. 자, 여러분 맨날 콜라겐 사 드셔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단백질에다가 뭐 넣어서 드시면 당분 섞어서 드시면 당화가 돼서 마이야르 반응을 거쳐서 AG 형태의 노화가 빨리빨리 촉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의 콜라겐을 손상시키고 한쪽에서는 이거 당화식품을 계속 먹으면서 한쪽에서는 콜라겐 아무리 드셔봐야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예요. 자, 그래서 고혈압이나 중풍이나 심장이 막히거나 협심증이나 알츠하이머 병 이제 원인이 너무나 다 나오죠. 이제 너무 뻔하죠. 이제 아시겠죠? 뭐가 원인인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노화되는 식사법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로푸드 드시는 분들 보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20년, 30년 젊어 보여요. 제가 처음에 우리 오신 사모님들 처음에 오실 때 5단계 하기 전에 보면 그때와 지금이 너무나 달라요. 뭐 딴 데 보세요. 여러분들이신데. 여러분 모두이세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비포 애프터를 좀 다 찍어 놓으세요. 전 아주 너무 놀라워요. 처음 오실 때를 제가 다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좀 다 찍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달라지시는지. 효소가 살아있는 산 음식을 먹으니까 세포가 죽어있는 세포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그래서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가 산 음식 죽은 음식 왜 이 영양의학을 공부하는 의사들이 죄다 다 로푸드를 지지하는 줄 아세요? 야, 로푸드를 먹어보니까 유소형이 돼요 다. 그죠? 제 이름 정말 잘 지었죠. 유소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AG가 혈관의 콜라겐을 손상시켜서 고혈압, 중풍, 심근경색, 협심증, 알츠하이머 모든 만성질환을 유발해요. 그래서 단백질과 이 당분의 결합인 당화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 뇌세포가 막히고 눈의 망막 렌즈, DNA가 크게 손상이 되고 망막은 물론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이 걸리고 췌장에 염증이 생기고 췌장암이 걸리겠죠.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이 뭐냐면 단백질하고 지방이 섞이는 거예요. 지방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돼요? 설탕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혈관의 콜라겐도 탄력을 잃고 경화가 점점 경화가 돼서 고혈압이 오고 고지혈증이 되고 또 혈관의 콜라겐이 막혀지면 동맥류가 생기니까 고지혈증이 오고 뇌혈관이 막혀요. 그래서 뇌출혈을 일으켜요.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 보이십니까? 건강이? 특별히 혈관이 손상되기 쉬운 당뇨 환자들은요. 이래서 당뇨 환자들이 설탕을 자꾸 제어하라는 것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설탕은 1분의 면역력을 얼마나 파괴시켜요? 6.7배 정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회사 가기 싫으시면은 오늘 아이스크림 듬뿍 드시면 돼요. 그러면 아파요. 자, 그다음에 고열로 조리할 때 당화가 일어나면요. 이 늙는 에이지의 첫 번째 단계가 단백질과 당분이 결합하면 당화가 일어납니다.
자, 요때 고열로 조리하면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많이 생성이 돼요. 이 기름이 산화될 때 이 활성산소, 강력한 활성산소가 아크릴라마이드가 강력한 발암 물질인데, 여러분 이 아크릴라마이드가 주로 여러분들 드시는 어떤 거에 많아요? 이 맥도날드에 가면 뭐 있어요? 감자, 튀김. 예. 예. 이게 대표적으로 아크릴라마이드. 감자는 참 좋은 음식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가 달라져요. 예. 프렌치 프라이. 예. 그래서 암에도 걸리기가 쉽고 신경을 싸고 있는 수초가 손상돼서 말초신경병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니까 알츠하이머나 귀가 빨리 먹어버려요. 그래서 집에 가정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지금 치매 증세가 온다 하실 때 빨리 이 의료인들이 여기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뭐를 기억하세요? 예, 패스트 뭔지 아시죠? 패스트. 뇌졸중, 뇌경색, 모야모야기가 올 때는 패스트의 F는 뭐예요? 페이스가 마비가 돼요. F의 첫자, 얼굴이 마비가 돼요. 그 다음에 A, 암, 팔이 안 올라가고 오십견통처럼 이게 안 올라가요. 예. 그 다음에 S는 뭐예요? 스피치가 어눌해져요. 예. 이거 다 무슨 증세예요? 뇌졸중, 뇌경색, 뭐야 이런 증세죠. 뇌병변에 이상이 오기 시작해요. 그때 T 뭐예요? 맨 마지막에 패스트의 T, 타임. 적시에 뭐 하시면 돼요? 129에 가면 되실까요? 뭐 하시면 될까요? 그때 바로 해독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화되고 경화되는 에이지 상태까지 되지 않도록 당화 음식을 다 끊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백이동에 쥐똥나무를 심어 놓으신 분이 이 간호사인 며느리가 아버님이 이게 이 말이 어눌해지고 스피치가 어눌해지면서 뇌경색기가 점점 심해지니까 딱 오셔서 해독식 하니까 한 달 만에 날아다니시잖아요. 예. 패스트를 기억하세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노화가 알츠하이머나 치매나 파킨슨이나 다 뭐부터 하셔야 돼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을 것인가는 더욱더 중요하다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당화가 노화를 촉진시킨다. 당화 1단계가 당화, 2단계가 마이야르 반응, 3단계가 에이지 단계.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당화는 뭐하고 뭐의 결합이에요? 단백질과 설탕의 결합이죠. 당화는 가열하지 않아도 설탕과 단백질의 원자 공유 결합에 의해서 설탕과 단백질이 결합하면 혈관 안에서도 소량이 일어나요. 가열하면 확실하게 일어나고, 가열하지 않아도 단백질과 설탕을 재놓으면, 불고기 하신다고 고기에다가 설탕 재놓으면은 뭐가 일어난다? 가열하지 않아도 당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뭘 만들어요? 암 환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당, 시판 과일 주스에 옥수수 시럽이나 유제품의 유당이 포도당 탄수화물보다 당화 작용이 몇 배나 강하다? 10배나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음식의 조리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주방 식구들 잘 오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오늘 군만두를 드셨어요. 자, 군만두 대표적인 당화의 음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드셔야 돼요? 쪄서 드시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배운 대로 하자면. 계란도 어떻게 드시라고요? 안 드시는 거지. 그게 1번이고 2번은 술 안으로. 노른자와 흰자의 차이 보셨죠? 콜레스테롤 수치나 당화의 수치를 보셨어요. 자, 당화작용으로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적혈구 속에 당화된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아지므로 당화혈색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요새 이제 지혜들이 생겨서 당화혈색소로 이제 구분할 줄들 아세요. 이 수치를 통해서 1, 2개월간의 평균 혈당치를 측정할 수 있는데 평균 혈당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심장혈관계, 신장병, 망막병증과 같은 당뇨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당화 조리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열에 가열하지 않아도 단백질에다가 당분을 집어넣어서 그냥 재워두기만 해도 당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재워둬서 간이 다 적절하게 익은 다음에 이제 조리하시면 확실하게 당화가 되는 거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당화가 1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노화, 에이지의 3단계 가운데 1번이 당하고 2번이 뭐예요?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자, 이 요새 남자 요리사들이 나와서 마이야르 반응 많이 얘기하면서도 자기는 조리고 있더라고요. 자, 마이야르 반응이 뭐냐면 이 마이야르 이름에서 기원이 됐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당화의 초기 반응으로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까미우 마이야르에 의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 마이야르 반응은 포도당이나 과당, 우유, 유제품 또는 설탕이 단백질과 요새 불고기 또 뭡니까 사골국물, 설렁탕 이런 거 하실 때
요새 그 국물을 뽀얗게 우려낸다고 어떻게 해요? 고기에다가 사골 국물에다 또 우유를 집어넣어요. 예, 그렇죠. 대표적으로 거기 설탕이 단백질과 함께 가열될 때 일어나는 것으로 에이지가 생기는 첫 단계가 바로 요 마이야르 단계라는 거예요. 자, 군만두 나오죠? 마이야르 단계. 여러분 이제 뭐 감자전 이런 거 드실 때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드시잖아요. 요게 마이야르 단계입니다. 자, 프렌치 프라이 여기 보시죠? 마이야르입니다. 빵, 토스트, 쿠키. 그래서 저희가 쿠키 구울 때 로푸드로 하는 거 배우시는 거예요. 로푸드 왜 배우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비건 채식 요리를 7, 80% 배우시고 로푸드를 30% 정도 이제 3월 23일부터 여러분들 배우실 거예요. 왜 배우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쿠키를 어떻게 구워요? 열에가 합니까? 저희 뭘로 해요? 건조기에다가 말려요. 예. 저희 쿠키 굽는 거 열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건조기에다가 말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예, 뭐 그것도 그런데 건조기를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 로프트 책 뒤에 다 나오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보셨구나. 아직 한 번도 안 보셔서 여기서 다 나와. 예, 다 보셨어요? 예, 하시는 거 이제 한번 실습, 요번부터 이제 다 실습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쿠키를 이렇게 열에 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분하고 설탕하고 다 지글지글해가지고 이 독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고기, 예, 군만두,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서 당화되는 초기 단계가 무슨 반응이다? 마이야르 반응이다. 왜 마이야르 반응이냐면 마이야르가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야르가 이걸 알아냈기 때문에. 예,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까미우 마이야르가 화학 반응을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절대 이렇게 열에 가해서 단백질과 당분을 섞어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발표한 사람이 마이야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도씨 이상 고온에서 마이야르 반응이 진행이 되면 아크릴라마이드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렌치 프라이 대표적인 이 아크릴라마이드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쌀을 드실 때 이거 한번 주의해 보세요. 주식인 쌀에도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마이야르 반응이 원래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결합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최악의 궁합이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궁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드신다고 할 때 샐러드하고 고기가 있어요. 뭐부터 드셔야 돼요? 밥하고 있으면 샐러드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은 고기 2번 탄수화물이 3번이죠. 예, 그 결합 방법을 다 아셔야 돼요. 그 순서를. 자,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가 있는데 곡식 단백질에는 라이신이 부족하고 콩 단백질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자 부족한 단백질이 이 결합이 되면 퍼펙트 프로틴이 됩니다. 그래서 쌀과 이 콩의 배합은 좋은 궁합이에요. 예외적입니다. 그런데 자, 주식인 쌀에도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에이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121도씨 이상 올라가는 압력솥을 쓰면. 자, 그러면 참 이거 숙제가 생겼어요. 그죠? 자, 현미밥은 압력솥 없이는 참 힘들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밤에 저희처럼 발화 현미를 가지고 불려 놓는 거예요. 예. 밤새 불려 놓으면은 사실은 그냥 고온에서 하지 않아도 밥이 됩니다. 예. 예, 잘 돼요. 그렇지 않고도 불렸다 하면 밥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하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에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면 121도씨 이상 올라가는 압력솥보다는 일반 전기밥솥을 쓰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 예. 좀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분 항상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누룽지죠. 밥 먹고 나서 꼭 누룽지 국물 드셔야지 소화되시는 분들 많아요. 자, 그런데 노릇노릇하게 탄 누룽지는 밥보다 에이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면 맛과 냄새는 좋아지는데 음식의 질은 오히려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들기름, 참기름 어때요? 여러분은 들기름, 참기름 어떻게 사세요?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메가3 가장 좋게 먹는 방법이 아마씨나 들깨, 참깨 아침에 그냥 드시듯이 너트는 너트 그대로, 씨앗은 그대로 드시는 게 더 좋은데 굳이 이제 들기름 형태, 참기름 형태로 드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많이 볶는 게 좋을까요? 살짝 볶는 게 좋을까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고소할까요? 많이 볶는 게 고소하죠. 자, 들기름집에 갔어요. 고소한 냄새가 막 나요. 어떤 거 사실래요? 고소한 냄새 많이 나는 거? 그게 마이야르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이모님들이 때로는 이제 들기름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가서 줄기차게 거기서 방앗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이 볶지 못하게. 떡을 할 때도 뭐 쏘다 못 넣게 지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봄철 되면 쑥떡들 많이 하시잖아요. 쑥떡 거리지 마세요. 쑥떡 드시고. 예, 그런데 쑥떡 하실 때 색깔이 진한 쑥개떡이 진한 색깔은 뭐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쏘다 들어간 거예요. 집에서 해보세요. 그 색깔이 나오나. 우리 집에서 자주 하거든요. 예, 쑥버무린 쑥개떡이 이제 제철이에요. 한참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캐다 주세요. 이모님들 신나게 쑥떡 해드리게. 쑥떡만 안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라이신과 같은 이 아미노산들이 파괴돼서 음식의 영양 가치가 떨어지고 단백질이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 단백질의 소화 요소가 이 프로테아제가 작용하지 못하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항암 방사선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악역질 카케시아 사이클로 전이가 많이 진행돼서 온몸에 독소가 차 있는 분들은 프로테아제가 파괴가 돼서 단백질 소화 요소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막스 거슨 박사가 말기 암 환자들에게 뭐 먹이는 거예요? 관장 계속 하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고 계속 담적 증세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정체가 돼요. 예, 그러기 때문에 뻥 뚫어주시려면 어쩔 수 없이 췌장 소화 요소를 간으로 드셨지만 여러분들은 뭘로 드시면 돼요? 대신 로푸드로 드시면 돼요. 로푸드로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단백질 소화 요소 프로테아제나 지방 소화 요소인 리파아제가 풍부하게 들어있게 로푸드를 그래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셨죠? 네. 그래서 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어떻게 하시면 돼요?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들로 당분간은 드셔야 되는 거예요. 담적 증세가 생기지 않게.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 담적 증세 오시는 분들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암이 많이 진행되셔서 몸에 악역질 카케시아 사이클로 독소가 꽉 차 있는 분들은 거의 소화가 안 됩니다. 먹고 또 잘 움직이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효소가 살아있는 로푸드로 드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은 비율로 드셔야 돼요. 812를 기억하세요 중에서 80% 가운데 60%가 로푸드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가 복합탄수화물로 갑니다. 이해되시죠? 모르시면 질문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 단백질은 보통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지 않지만 이렇게 당화로 인해서 변형이 되면, 자, 당화는 어떤 때 일어난다 그랬죠? 단백질하고 뭐가 결합이 되면? 설탕이 결합이 되면 당화가 돼요. 그러면은 단백질이 어떻게 된다? 변형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당화가 일어나고 2단계 이 마이야르 반응이 가서 에이지 형태로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 아무리 사드셔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자, 소화 분해되지 않은 큰 덩어리, 즉 거대 분자가 몸에 흡수돼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면역의 소모가 많아져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림프 수치도 떨어지면서 림프 전이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암 환자가 왜 이 기름에 보글보글 지글지글 킴 윌리엄스 박사가 왜 특별히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암 환자 집에는 후라이팬이 없어야 된다가 이래서 이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기름에 지글지글 자글자글이 이 당화 현상으로 마이야르 반응으로 에이즈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한다. 이 공식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자, 세 번째 단계가 처음에 이제 당화가 돼. 단백질하고 당분이 설탕이 섞이면 당화가 되고 두 번째 단계가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고 세 번째 단계 노릇노릇하게 감자도 바짝 구워가지고 아주 그 아삭아삭하고 누룽지 바싹 태운 거 요게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바로 에이즈입니다. 확실하게 늙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유진의 미소를 참 좋아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지? 이거 모나리자도 아니고 웬 유진의 미소. 어릴 때 그 유진 씨가 웃으면 여기 눈에 주름이 이렇게 있는 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서양해 보이고. 그래갖고 제가 막 연습을 했어요. 막 이렇게 주름 생기게. 그랬더니 주름이 확실하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새 콜라겐 드시느라고 난리인데 이건 제 우스갯소리고 이 에이지가 노화가 확실하게 돼서 눈에 주름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건데 이 에이지는 당화에 의해서 첫 번째 단백질과 당분이 결합되면 당화가 돼요. 그래서 그게 바삭바삭하게 노릇노릇하게 감자전 드셔도 여러분들은 바삭바삭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거. 그다음에 만두도 쪄서 드시지 않고 군만두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게 바로 이 마이야르 반응이 암을 유발해요. 그 다음에 당화 반응의 최종 반응이 뭐냐면 에이지 되는 상태예요. 확실한 노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리할 때 포도당, 과당, 우유, 유제품 같은 단당류하고 단백질이나 단백질 지방이 결합이 되면서 생기는 독소가 뭐냐면 바로 에이지라는 거예요. 에이지. 자, 음식을 통해서 이 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고스란히 몸속 조직에 염증이 일어나요.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를 확실하게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각장 심종 혈관 계통의 질병이 오고 당뇨와 합병증으로 망막이 손상이 되고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되고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이런 증세가 오고 섬유 근육통도요. 이거 조리법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섬유 근육통 있는 집들 가보면 거의 다 프라이팬에 이렇게 졸여서 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러면 노화하면 에이지 공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에이지는 노화입니다. 에이지를 줄이려면 수분이 없는 높은 온도보다는 수분이 있는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이 좋은데 자 그래서 프라이팬 없애는 분들이 되게 뭘 많이 써요? 오븐을 많이 써요. 저도 지금은 이모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제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요리도 다 하고 환자들 케어도 하고 뭐 농사도 짓고 강의도 하고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븐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 오븐은 달라요. 무슨 오븐이냐면 수분기를 날리지 않는 스팀 오븐이에요. 예, 가격은 좀 비쌉니다. 한 150, 180 하긴 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븐을 쓰신다고 하면 스팀 오븐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수분을 날리지 않는 거. 예.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뭐가 온다? 암이 온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수분이 없는 높은 온도보다는 수분이 있는 낮은 온도에서 요리하는 것이 좋은데 조리 시간보다 조리 온도가 중요합니다. 로프들은 몇 도 이하에서 50도 이하에서 효소를 파괴시키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여러분들이 이 불에 높은 온도에서 삶는 것보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찜기에 찌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수패치 찜질하듯이 거기에다 찜기 1, 2, 3단계에다가 아침에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살짝 찌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효소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리 시간보다 조리 온도가 중요하고 튀기거나 불에 굽거나 오븐에 굽는 것보다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당화에 이어서 마이야르 반응이나 그다음에 에이지 단계까지 오지 않을 수 있냐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감자 프렌치 프라이로 토스트로 드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떻게? 삶아서 드시거나 그다음에 어떻게? 끓이거나 찌는 조리법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계란도 후라이나 스크램블 에그보다 어떻게 드시는 게 좋다? 수란으로 드시거나 삶는 게 낫다. 자, 그러면 삶거나 끓이거나 쪄서 조리하면 핫도그는 50%가량 에이지를 노화를 줄일 수가 있고요. 감자는 대부분의 에이지를 줄일 수가 있는데 전자레인지를 이용해도 물에 끓이는 조리법과 비슷한 양의 에이지가 생깁니다. 사실은 전자레인지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시죠? 집집마다 마이크로웨이브를 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도표에서 에이지 독소가 언제 가장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노화를 촉진시키는 이 에이지 독소는 고지방, 고단백질은 육류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비교적 함유량이 적어요. 그런데 시판되는 시리얼, 스낵, 과자, 쿠키 종류들은 다 어디예요? 230도씨 고온에서 제조되고 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에이지 함유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음식별 에이지 함량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닭 요리를 85g 정도로 오븐에 구웠을 때가 에이지 함량이 9,000입니다. 예. 오븐에 구운 닭 요리 한번 드시면 노화가 확실하게 되네요. 예. 그다음에 튀김을 이제 닭 튀김은 6,700이에요. 그다음에 구우면 5,250이에요. 닭 요리를 볶으면 4,300이에요. 닭 요리를 삶으면 삼계탕 같은 버전이면 1,000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삼계탕이 낫겠어요? 아니면 이 통닭 오븐 구이가 낫겠어요? 이게 훨씬 낫다는 결론이 나오죠.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 또 집에 가셔서 갑자기 안 하시던 그거 하지 마시고 자, 영양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자, 감자를 가지고 에이지 함량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감자 100g을 가지고 25분 삶아서 먹을 때는 에이지가 17이에요. 와우, 노화 안 됩니다. 유소 0입니다. 자, 그런데 5mm 오일을 넣고 45분 동안 구워봤어요. 에이지가 218이 나와요. 이거 고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예. 홈메이드 프렌치 프라이로 했을 때는 694예요. 그런데 패스트푸드 프렌치 프라이, 여러분이 어디입니까? 이런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사 먹을 때 이 프렌치 프라이는 몇이냐면 1520이에요. 자, 감자를 삶아 먹을 때는 17, 에이지가 거의 없어요. 노화가 안 돼요. 그런데 같은 감자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삶아 먹을 때 프렌치 프라이를 했을 때는 1520입니다. 자, 노화가 어떻게 해서 촉진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콜라겐 사드시는데 열중하지 마시고 콜라겐이 이쪽에서는 20만 원이고 아니야 이쪽에 30만 원인데 이게 훨씬 좋아 하고 둘이서 말씀하시던데 여러분이 뭐를 바꾸셔야 돼요? 에이지 되지 않는 식사법으로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호연 선생님이 더 젊어지시는 거지. 지금도 사모님하고 5단계도 끝나니까 동급이 되셨는데 이제는 이제 뒤집히는 거지. 자, 그다음에 핫도그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지가 어떻게 나오나. 핫도그 물에 7분 삶으면 6,736이에요. 와우. 예, 5분 구우니까 만 단위가 됩니다. 핫도그. 우리 아이들 확실하게 노화되네요. 그죠? 자, 햄버거 패티 6분 프라이 했어요. 2,300 나와요. 맥도날드 햄버거 4,800입니다. 자, 여기 쭉 보니까요. 에이지가 적은 애들을 보니까 버터, 마가린, 치즈, 마요네즈는 뭐 장난이 아닙니다. 15g에 무려 버터, 마가린, 크림치즈가 6,000대, 뭐 3,900대 이런데요. 자, 보세요. 야, 요게 뭔데 이렇게 노화가 안 되는 음식이 있나 보니까 인스턴트임에도 불구하고 오트밀은요. 귀리 있죠, 귀리. 노화가 안 돼요. 4밖에 안 됩니다. 예, 아무리 드셔도 노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심각한 거 있습니다. 모유는 노화가 7밖에 안 돼요. 예. 자, 그런데 유동식을 좀 볼게요. 애기들 먹는 이유식. 자, 에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487이에요. 애기들 신생아가 먹는 이유식에. 그래서 이유식 사서 먹이지 말고 집에서 이렇게 쉽게 해서 먹여야 돼요. 얼마나 이 차이가 있는지 아셨죠? 그래서 이 도표에는 닭 요리만 명시했지만 소고기, 돼지고기에도 닭고기만큼 많은 에이지가 함유되어 있고 특별히 뭡니까 여러분 이 도너츠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아주 고온에서 230도에서 침들을 흘리시고 계시네. 갑자기 입 벌리고 하시는데 아직도 하시면 안 되지. 도넛도 뭐가 많다? 빨리 늙고 싶으시면 많이 드시면 돼요. 에이지 식품을.